그래서 결국 그래서 21대 국회 원에서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것이 결국 1당, 2당의 원내 두 정당의 원내 교섭단체만 작동이 되느냐 아니면 제3의 교섭단체가 작동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국민의당과 미래한국당의 그 연합 교섭단체, 공동 교섭단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특히 이제 또 안철수 그 대표 쪽에서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이죠. 그런데 사실 뭐 이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그 선거제도 때문에 모든 원칙이 사실 지금 무너졌어요. 이 다당제를 만들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로 갔다가 결국 당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다당제가 됐죠. 네. 하지만 내용적으로 이제 양당제가 오히려 더 극단화됐는데 총선 이후에 다시 지금 합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원칙도 없고 아무런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뭐 솔직히 합쳐야 될 정당들은 뭐 자매 정당이나 위성 정당이나 합쳐야 될 정당들은 저는 합치는 게 맞다고 보고 어차피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제대로 된 다당제도 아니고 네. 이 당끼리 합치는 데 있어서도 저는 대국민 사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당이 네. 정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선거 때문에 이렇게 당을 급조했다. 또 선거 때문에 이렇게 비례 의원들도 마구잡이로 말이죠. 지금 뭐 양정숙 의원이죠. 그런 문제까지 많이 또 다른 의원들도 지금 많이 무리를 빚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그 총체적인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당은 여당들끼리 네. 또 야당은 야당들끼리 합당하는 거 그 절차는 밟을 수 있겠죠. 저는 그 의원님의 그런 원칙 있는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뭐 여기에 그러니까 이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 의원님의 어떤 그런 가치 평가는 100% 그러니까 공감하고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시각이 아니라 미래 한국당의 필요나 안철수 대표의 필요의 그러니까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 만약에 시나리오가 공동 교섭단체로 가는 게 아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몸을 합치는 것보다 여기에는 사실은 미래한국당이나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하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느니 그냥 무소속 한 명만 받아들이면 승명 채우니까 사실은 그게 더 쉬운 길인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건 누가 봐도 볼성사납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을 끌어들여서 공동 교섭단체를 만든다라면 이른바 그림을 상대적으로 조금 좋게 그린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기고 그 필요가 있어요.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딱 3석이에요. 근데 문제는 슈퍼 여당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3석이라고 하는 것이 여의도에서 갖는 효용 가치는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이대로 그냥 가버리면 말 그대로 존재감 제로가 되면서 묻혀버리게 되는 건데 공동 교섭단체라도 꾸리면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 최소의 보루는 확보할 수 있다는 정책 필요는 생겨요. 네. 다만 이렇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앞세웠던 게 바로 새정치인데 그 새정치라고 하는 구호하고 꼼수 위성정당과 합쳐가지고 공동 교섭단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행위가 과연 매치되느냐, 자기 배반이냐. 이거는 네. 뭐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저할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그건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미래통합당이 그거를 그냥 두눈 뜨고 지켜만 볼 것이냐, 네. 아니면 확실하게 제동을 걸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끊을 것이냐, 이게 더 변수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조금 전에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보면 84명, 84명 전원 투표에 참여했잖아요. 네. 결국 그 얘기는 미래통합당 자체로는 84명이잖아요. 84석인데 뭐 개헌저지선 100석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통합 조금 전에 미래한국당이 국민의당 3석의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겠지만 주요한 어떤 그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요. 항상 10이면 10번 모두 다 같이 공동으로 갈 수 있을지 한 번이라도 삐거덕거리게 되면은요. 근데 소탐 대신이 아닐까라는 그게 진단이 이제 양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하고 하나의 정당이 되면 하나의 그 정치 세력으로서는 커지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미래한국당도 어찌어찌해서 교섭단체가 되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교섭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협상이. 왜냐하면 야당이 2개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해찬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원유철 또 당대표는 또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또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좀 양면성이 있는데 그 원유철 그 미래한국당 당대표의 고심이 지금 커지겠죠. 왜냐하면 통합당하고 계속해서 형제정당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왔단 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섭단체 정당이 되면 교섭단체 정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또 정치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될 텐데 어쨌거나 그 정치 철학이 같고 그렇다면은 저는 합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변수가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전례가 있죠. 공동 교섭단체. 그러니까 지금의 민생당하고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린 적이 있어요. 이때의 전례가 뭐냐면 그러니까 원내 대표를 누가 맡느냐라고 하는 아주 그 실무적이면서 핵심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기간을 정해서 나눠 맡았어요. 네. 앞부분은 정의당이 맡고 뒷부분은 민생당이 맡고.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의당은 그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 조건으로 뭘 걸겠습니까? 저라면 이걸 걸 겁니다. 자, 그러면 1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상반기 6개월은 원내대표를 우리가 맡고 예를 들어서 하반기는 당신들이 맡아라. 네. 이런 거래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공동교섭단체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건데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국민의당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무조건 미래통합당의 그러니까 그 조정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꼭두각시의 역할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변수가 될 거라고. 네, 자기당 정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당 정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한번 참고로 할 거는요.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오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해서 여야 2+2 회담을 제안했어요. 결국은 마이웨이 자기 길을 가겠다는 정치적 선언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접근법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또 당을 이끌고 있는 당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필요하죠. 그런 거를 예상 못하고 원유철 의원을 미래한국당 당 대표를 만약에 부탁을 했다, 요청을 했다.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은 그건 정치적으로 미숙한 거죠. 하나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 원유철 대표의 개인적 동기도 있을 거예요. 원유철 대표 지금 재판받고 있죠. 개인 비리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 며칠 있으면 의원 신분도 떨어지는데 만약에 의원 신분도 떨어지고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흡수 통합되어 버린 상태에서 그냥 야인이 돼 갖고 그러니까 재판받는 거와 미래한국당이라는 당의 틀이 유지된 상태에서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재판받는 것. 원유철 대표는 어떤 걸 선택을 할까요? 여기에는 그런 개인적 동기도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도 함께 봐야 될 겁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 계속 유지하면서 재판받고 싶어한 거하고 똑같죠. 그런 논리라면. 그런 그런 논리라면. 반박으로 재반박하시. 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태로 끝내겠습니다.